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2 유형에서 구축된 모형 평가하기, 분석 결과 활용하기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2 유형에서 데이터 모형 평가 작업이고 구축된 모형 평가하기, 분석 결과 활용하기 항목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요 내용 및 코드입니다. 모형 평가하기에서는 예측 타입별, 성능 평가하기, 모델 튜닝하기, 결과 해석하기 등에 대해 알아보고 코드로는 mean squared error, root mean squared error, mean absolute error,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와 같은 성능 평가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류 예측에서는 accuracy score, precision score, recall score, F1 score 등과 같은 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 유형 데이터 모형 평가 작업입니다. 다섯 번째, 구축된 모형 평가하기, 분석 결과 활용하기. 이번 강의에는 수치 예측, 분류 예측 모두 랜덤 포레스트 모델 외 다른 모델을 사용하여 성능 비교 후 선택을 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치 예측. 잠깐 이것도 알자. 수치 예측 성능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치 예측 모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성능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수치 예측 모델은 기본적으로 R-squared와 mean squared error를 시간이 없을 때 이 두 가지 정도만 파악을 해도 됩니다. 자, 먼저 R2, R-squared 결정 계수라고 하고요. 이 R-squared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1에 가까울수록 예측값이 실제 값과 일치하며 0에 가까울수록 모델 성능이 나쁨을 의미합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고요. MAE, mean absolute error, 평균 절대 오차라고 합니다. MAE는 오차가 크든 작든 균등하게 처리하여 해석이 직관적입니다. 값이 작을수록 모델 성능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에러죠. 에러이기 때문에 실제 값 빼기 예측값의 절대값을 씌운 평균의 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작을수록 모델 성능이 좋습니다. 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라고 합니다. 백분율로 오차를 나타내기 때문에 데이터의 크기에 상관없이 독립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MAPE 역시 값이 낮을수록 모델이 더 정확합니다. MSE, mean squared error라고 하고요.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합니다. MSE는 제곱된 오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오차에 대해 큰 페널티를 부여하게 됩니다. 값이 작을수록 예측이 실제 값에 가까움을 의미하고 0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RMSE, root mean squared error, 평균 제곱근 오차라고 합니다. MSE와 동일하게 큰 오차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하지만 이 MSE, mean squared error 같은 경우는
오차 값의 제곱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같은 경우는 이 제곱에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실제 값과 동일한 단위를 가지므로 MSE보다는 해석이 더 쉽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계속 진행을 해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랜덤 포레스트 회귀 모델을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고 결과를 해석을 하고 랜덤 포레스트 모델 외에 다른 모델을 사용하여 성능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 회귀 모델을 성능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모델 r.fit xtrain r, ytrain r 여기에 있는 xtrain r, ytrain r은 우리가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train x를 train test split 함수를 사용해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때 분류된 xtrain r, ytrain r입니다. 자, 예측하기를 하겠습니다. ypred r은 모델 r.predict x validation r 이 모델 r.predict를 통해서 우리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측된 결과값은 ypred r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가 지표 라이브러리 불러오기 from scikit-matrixs import r2 square, mean squared error, mean absolute error,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이와 같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자, 먼저 R2, R squared error를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R2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할 건데요. R2는 R2 score, Y validation R, Y pred R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성능 평가를 할 때는 실제 값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예측된 값을 지정합니다. MSE는 mean squared error, Y validation R, Y pred R RMSE는 MSE 곱하기를 2개 적어주고 0.5를 이와 같이 작성하게 되면 루트의 의미가 됩니다. MAE는 mean absolute error, Y validation R, Y pred R MAPE는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Y validation R, Y pred R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우리가 수치 예측에서 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각각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되고요. 자, 분석 결과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R-squared는 모델이 데이터의 변동성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0에서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1입니다. 0.41의 R-squared는 이 모델이 데이터의 변동성의 약 41%만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예측 성능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모델을 통해 설명되지 않은 변동성이 아직 59%가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MAE는 예측값과 실제 값 간의 절대값 차이의 평균을 나타내며 이 경우 예측값이 실제 값에서 평균적으로 0.68 정도죠. 우리가 팁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0.68달러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에러죠. 에러기 때문에 MAE 이 값은 낮을수록 오차가 적다는 뜻입니다. MAP는
예측값의 오차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므로 이 경우 평균적으로 0.21, 즉 21%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MAP가 10% 이하라고 하면 우수한 모델로 평가되지만 21%는 보통 수준입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RMSE는 MSE의 루트를 씌운 값이죠. 그래서 RMSE는 오차 제곱 평균의 루트를 취한 값입니다. 큰 오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고요. RMSE가 1.01이라는 것은 예측 오차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모델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일정 부분 병동성을 설명하지만 정확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데이터 전처리, 변수 선택 또는 모델 튜닝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튜닝을 하는데 여러 튜닝 기법이 있지만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에서 이 변수 자체를 튜닝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랜덤 포레스트 모델 외에 OLS 다중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OLS 다중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는 해당 모델은 제3유형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제3유형을 고려해서 OLS 다중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합니다. 먼저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되겠죠. from statis models.formula.api import OLS. 자, 모델 생성을 이제 하겠습니다. 모델 생성을 하기 전에 기존의 랜덤 포레스트 모델과 다르게 이 OLS 모델은 입력 데이터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모두 다 어떤 전처리 과정이 끝난 후 합쳐진 상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입력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train-on은 pd.comcat 대괄호 xtrain-r, ytrain-r 대괄호 콤마 axis는 1. 우리가 이전 강의인 데이터 합치기에서 배웠습니다. xtrain-r과 ytrain-r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axis는 1, 열 기준으로 합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쓰는 코드가 pd.comcat이고 행은 동일하고 열 기준으로 합친 데이터 프레임이 바로 train-o입니다. 모델을 이제 생성을 합니다. 모델 O는 OLS 괄호 먼저 종속 변수를 적어줍니다. 팁, 물결, 토탈 빌 플러스 사이즈 플러스 섹스 피메일 플러스 스모크 노 플러스 데이 프라이 플러스 데이 세러데이 플러스 데이 선데이 플러스 타임 디너 콤마 데이터는 트레인 O 괄호점 PC입니다. 데이터는 트레인 O이고 그럼 우리가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야 되죠. 그 정의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를 먼저 적어줍니다. 종속 변수는 팁이고 물결 다음에 컬럼명을 적고 플러스를 적는다는 것은 독립 변수들을 적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ypred5는 모델 o.predict x validation r 예측된 결과값이 ypred5에 할당이 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R2, MSE, RMSE, MAE, MAPE 코드를 작성 후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된 결과값을 제가 아래에 정리를 했고, 방금 OLS 모델을 사용한 예측 결과값을 아래의 주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능 평가 항목이 있지만 수치 예측은 기본적으로 R-squared 결정 계수와 MAE를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성능을 비교할 수 있고요. 자, R2 같은 경우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0.41이고 OLS 모델은 0.5네요. 또한 MAE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0.68이고 OLS는 0.69네요. 그리고 MAPE 동일하고요. RMSE는 OLS 모델이 0.92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1.01보다 더 낮은 수치이고 MSE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델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R-스퀘어가 랜덤 포레스트 모델보다 높고 MAE는 거의 비슷한데 나머지 RMSE와 MSE 모두 OLS 모델이 더욱더 낮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 모델보다 OLS 모델을 사용하는 게 성능이 더 우수합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류 예측입니다. 잠깐 이것도 알자. 분류 모델 성능 평가. 분류 모델 성능 평가 역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어큐러시와 F1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먼저 컨퓨전 매트리스 이 혼돈 행렬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왼쪽 행은 예측된 값인 참값 파저티브, 예측된 값이 거짓인 네거티브, 열은 실제 값이 참일 때 파저티브, 실제 값이 거짓일 때 네거티브, 행은 예측된 값, 열은 실제 값, 이와 같은 행렬 구조로 우리가 작성을 하고 실제 값이 참인데 예측된 값도 참일 때는 true positive TP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값이 네거티브 거짓인데 예측된 값이 참이라고 나올 때는 false positive라고 해서 FP라고 하고요. 실제 값이 참인데 예측된 값이 네거티브 거짓이라고 하면 false negative라고 해서 FN이라고 하고 실제 값이 거짓인데 예측된 값이 거짓이라고 하면 true negative TN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행은 예측된 값, 열은 실제 값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true negative 시간이 지나면 혼선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렬을 암기를 하는 방법은 먼저 행에다가 예측된 positive와 negative를 기록을 하고 다음 열을 보면 됩니다. 실제 값이 참이고 예측된 값이 참일 때는 true를 적고요. 실제 값이 참인데 예측된 결과가 negative면 false를 적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은 true positive가 되고
첫 번째 열의 두 번째 행은 false negative가 됩니다. 실제 값이 네거티브인데 예측된 값도 네거티브라고 하면 true 네거티브 이와 같이 우리가 기록을 하면 됩니다. 혼돈 행렬을 알고 있어야지만 다음 분류 모델에서 사용하는 성능 평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ROC, AUC입니다. AUC는 ROC 곡선 아래의 면적을 나타내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AUC가 1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이 완벽하게 예측한 경우이고요. AUC가 0.5라는 것은 모델이 랜덤으로 예측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성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AUC가 0.5보다 작다라고 하면 모델이 잘못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고 AUC 역시 0.5가 나오게 되면 랜덤으로 예측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성능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정확도, accuracy, 전체 예측에서 올바르게 예측된 비율입니다. 그래서 TP 플러스 TN을 나누기 전체 예측이기 때문에 TP 플러스 FP, FN, TN의 합이 됩니다. 정확도가 높다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닙니다. 자, 정밀도, 프리시즌, 모델이 양성으로 예측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양성인 비율입니다. 재현율은 리콜, 다른 말로 민감도, 센시티비티, 실제 양성 중에서 모델이 양성으로 올바르게 예측한 비율입니다. 정밀도와 재현율은 다른 개념입니다. 정밀도는 모델이 양성으로 예측한 것들 중에 실제 양성인 비율이고, 재현율은 실제 양성 중에서 모델이 양성으로 올바르게 예측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정밀도는 FP, 즉 실제 음성인데 예측을 양성으로 하는 이 FP 비율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의미이고요. 재현율, 이 민감도는 FN, 실제 양성인데 예측을 음성으로 하는 비율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이도는 1- 민감도가 됩니다. 실제 음성 중에서 모델이 음성으로 올바르게 예측한 비율이라는 말이고, 재현율, 즉 민감도가 높아지면 이 특이도는 낮아집니다. 자,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분류 모델을 평가를 하고 다른 모델을 사용해서 성능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을 하겠습니다. 모델 C.fit xtrain C, ytrain C 예측하기 ypred C는 모델 C.predict x validation C 평가 지표를 불러오겠습니다. from scikit-matrixs import accuracy score, precision score, recall score, F1 score, ROC, AUC score. 이 ROC, AUC score는 특히 참과 거짓, 남녀 이와 같은 이중 분류를 예측을 할 때 사용하고, 우리는 요일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다중 분류이기 때문에 ROC, AUC 스코어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ACC는 Accuracy Score, Y Validation C, Y Pred C 동일하게 실제 값이 먼저 나오고 다음 예측값을 할당을 합니다. PRE는 Precision Score,
y 밸리데이션 C, y 프레드 C. 에버리지는 매크로. REC는 리콜 스코어 y 밸리데이션 C, y 프레드 C. 에버리지는 매크로. F1은 F1 스코어 y 밸리데이션 C, y 프레드 C, 에버리지는 매크로. 지금 어큐러시 스코어를 제외한 나머지 프리시즌, 리콜, F1 스코어에서는 에버리지는 매크로 이와 같은 옵션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 각 클래스별 점수를 개별적으로 계산한 후 이 점수들의 단순 평균을 구해 최종 성능 지표를 산출합니다. 이 매크로 옵션은 데이터 불균형이 있을 때도 모든 클래스를 동등하게 고려하여 모델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성능을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F1은 0.56이고 정확도는 0.71, 정밀도는 0.57, 재현율은 0.58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F1 점수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 평균입니다. F1이 0.56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의 정밀도와 재현율 측면에서 균형 잡힌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중간 수준의 예측 정확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도, 이 어큐러시 값이 0.71이죠. 즉, 이 말은 전체 예측 중에서 실제 클래스와 맞는 비율을 나타낸 값이기 때문에 약 71% 샘플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밀도는 모델이 참 파저티브로 예측한 데이터 중 실제로 참 파저티브인 비율을 의미합니다. 0.57이라는 값은 모델이 참으로 예측할 때 다소 오차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현율은 실제 파저티브인 데이터 중에서 모델이 참으로 파저티브로 잘 예측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0.58이라는 값은 모델이 실제 참으로 클래스를 잘 포착하지 못하고 일부는 놓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델의 정확도가 0.71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정밀도와 재현율은 중간 수준에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이는 모델이 긍정, 참인 클래스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오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F1 점수가 0.56이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 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을 해서 성능 평가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데요. from scikit-linear model import logistic regression 대문자를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모델을 생성을 하고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모델 LR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멀티 클래스 다중 클래스이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 클래스는 멀티노미얼, 솔버는 LBFGS, 맥스미터는 1000 이와 같이 옵션을 설정을 해주고 모델 LR.fit xtrain c, ytrain c 학습을 했습니다. 예측을 해볼게요. ypred LR은 모델 LR.predict x validation c가 되고 평가 지표 역시 동일하게 작성을 해서 평가 항목을 결과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 분류의 평가 결과와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의 평가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F1 스코어는 비슷하네요. 비슷하고 그 다음에 정확도 역시 비슷하고 정밀도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더 높고 재현율 역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더 높네요. 즉 이 말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보다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조금 더 성능이 좋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최종 테스트 결과를 예측을 하고 결과 제출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인공신경망 모델이 수치 예측이나 분류 예측에서 성능이 일반적인 경우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공신경망 모델을 실기시험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분 이내 실행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요. 대부분 제 경험으로는 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하기만 하더라도 제2 유형 실기시험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